잠깐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이 꼭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달릴 수 없게 된다든지 피로가 다음 날까지 남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있으니까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은 기대고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잘못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지켜봐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인간의 약함은 어디에서나 비슷합니다. 사람은 울고 웃고 화를 내고 다시 화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나 마지막에 누군가의 어깨를 찾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느 날 문득 몸이든 마음이든 이제는 힘들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대어 설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을 잘못합니다. 돈을 모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만 잘 챙기면 된다고 믿고 자식이 있으니 괜찮다고 안심하고 배우자와 서로 의지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로 잘 압니다. 하지만 내가 지켜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을 결정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기둥이 서 있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기둥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둥이 없는 사람은 주변이 아무리 따뜻해도 결국 어딘가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나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이 믿고 있는 존재와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주는 존재는 생각보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젊을 때는 그것을 모릅니다. 모른 채로 달리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붙잡으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것.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분이 좋은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이라는 것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눈을 돌려도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합니다. 먼저 절대로 기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대상 바로 자식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자식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자식 덕분에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인생의 중심에 있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자식에게 노년의 기둥을 맡겨버리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많이 봐온 일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도 깊어집니다. 이렇게 키웠으니 마지막에는 나를 돌봐주겠지.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자식에게 사랑이 아니라 무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슬픈 부분입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갑니다.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부모의 노년까지 얹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자식도 효심이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돌봄이라는 것은 며칠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줄어들고 돈이 줄어들고 체력이 줄어들고 마음도 조금씩 달아갑니다. 처음에는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나만 해야 하지? 이건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때 부모는 또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짐이 된 걸까? 상처받은 부모는 자식을 시험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거니? 그러면 자식은 더 몰립니다. 몰리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부모는 더 상처받습니다. 이렇게 관계는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던 부모와 자식이 몇 년 지나면 얼굴도 보기 싫어지는 모습. 부모는 이럴 줄은 몰랐다며 울고 자식은 이제 한계다라며 무너집니다. 누구 하나 잘못한 것이 없어도 모두가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옥입니다. 하지만 이 지옥은 소리가 없습니다. 크게 싸우는 집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침묵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가 줄어들고 연락이 끊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살았다. 맞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살았다는 것과 노년을 전부 자식에게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은 또 하나의 독립된 인생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면 자식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도망가는 자식을 보며 부모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부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탓하고 자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기둥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가끔 웃으며 만날 수 있는 거리, 그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따뜻하지만 숨 쉴 수 있는 거리. 부모가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얼굴을 하는 순간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 앞에서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나는 나의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라 예의입니다. 노년이라는 것은 마지막 인간관계의 공부입니다. 젊을 때는 기세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을 잘못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노년을 맡기는 것은 너무 큰 도박입니다. 실패하면 부모도 자식도 함께 상처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위험한 기대 대상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아니라면 결국 마지막에는 배우자 아닌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길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공간에서 숨쉬며 살아갑니다. 다투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아플 때는 약을 챙겨주고 추운 밤에는 같은 이불을 덮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나는 현실을 말해야 합니다. 부부는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될 수는 있어도 마지막 기둥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먼저 떠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아무리 약속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사실을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되는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늘 집 열쇠를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병원 수속을 대신 해주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남겨진 사람은 단순히 슬픔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눈물을 흘릴 틈도 없이 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강해 보이던 사람이 배우자를 잃는 순간 마치 세상의 사용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휘청거립니다. 이것은 사랑이 깊었느냐 얕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존의 비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기둥을 상대에게 맡겨버리면 상대가 사라지는 순간 그 기둥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도 마음도 급격히 약해집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쁘지 않았습니까? 일, 자녀, 집안일, 부모님 매일이 버겁게 돌아갑니다. 그런 시기에는 서로의 속마음을 깊이 나눌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대화의 대부분은 역할 중심입니다. 내일 쓰레기 버려줘. 학비가 필요해. 저녁 뭐 먹을까? 필요한 말만 주고받으며 가정을 유지합니다.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지고 둘만 남았을 때 문득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지? 이 순간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싸움이 많은 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움이 적었던 부부일수록 더 깊은 침묵과 참음이 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하지 않고 넘긴 것들, 삼켜버린 감정들, 모른 척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노년의 고요함 속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 사실은 늘 외로웠어. 이제 와서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부부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를 마지막 보증서처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 보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질병도 사고도 마음의 변화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웃어넘기던 일이 화가 나기도 하고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일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상대도 나도 늘 같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부부에게 가장 힘든 것은 서로를 유일한 지탱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름답게 들립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드라마 같은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짐이 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한 사람이 돌봅니다. 돌보면 지칩니다. 지치면 부드럽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드럽게 대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죄책감은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돌보는 사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은 실제로 노년의 가정에서 반복되는 연쇄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 그 기둥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금이 가는 순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거리를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의 기둥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의지해도 됩니다. 서로 도와도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지막 버팀목을 전부 상대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취미든 산책이든 독서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없어도 성립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상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불만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행동해? 왜 지금 그걸 해?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자기 삶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외의 관계를 가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굵을 필요 없습니다. 친구, 이웃, 가게 사람 가볍게 이어지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관계가 하나뿐이면 그 하나의 모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는 상대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의 죽음을 상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려워집니다. 상상하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란 재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 절차, 연락처,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날이 와도 나는 설 수 있다. 이 말을 조금씩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연습처럼 노년은 준비한 사람이 강합니다. 나는 부부의 사랑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부부가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를 유일한 기둥으로 삼지 않을 때 관계는 더 오래갑니다.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을 때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있어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일상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배우자는 소중한 인연이지만 인생 전체를 맡길 보증서는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되 기대고 쓰러지지 않을 기둥은 스스로 안에 세워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겉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라면 결국 마지막은 돈 아닌가요? 그 생각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해합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집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돈 아니냐고 말하고 싶어지는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기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기둥을 감싸는 끈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끊어지고 불이 붙으면 타버리는 끈. 묶어두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건물을 지탱해 주지는 못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지켜봐 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투자에 몰두하는 사람, 다양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안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고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풍요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손 위에 올려놓는 순간 안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투자로 잃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가족 문제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병이 생기면 얼마든지 빠져나갑니다. 특히 노년은 예상 밖의 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몸 상태도 변하고 집도 고장나고 계획이 어긋나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런 시기에 돈만을 기둥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돈을 기둥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인간관계까지 돈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친절한지, 누가 가까운지, 누가 내 편인지 이 모든 것을 이해관계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차가운 마음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이 멀어지면 더더욱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할수록 불안이 커지고 불안은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은 고립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노년은 조용한 지옥이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집도 깔끔하고 음식도 충분하고 생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 있고 눈이 웃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하나의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진심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병인도 간호사도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삶 전체를 이해하고 당신의 불안과 고통을 깊이 끌어안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관계는 왜곡됩니다. 이만큼 돈을 냈으니 더 잘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상대의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따뜻함은 계약에서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다가오고 말도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돈이 사라지는 순간 마치 소금이 물에 녹듯이 사라집니다. 나는 그런 장면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가까이 다가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면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런 세계도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그것을 겪으면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깨달음을 정리할 힘조차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기둥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삶을 유지하는 연료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춥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연료로서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료와 기둥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연료는 줄어듭니다. 연료는 다시 채워야 합니다. 연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둥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둥은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기둥은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 배우자, 돈, 이 세 가지는 지나치게 의지하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사람은 공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못 채우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나는 남는 기둥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조건도 적습니다. 돈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고 사람처럼 먼저 떠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결국 가장 강한 기둥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대어 선다는 것은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의 스위치를 스스로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지 않는 것, 노년의 불안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전부 맡기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신념 혹은 마음의 기준입니다. 종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기 안에 흔들리지 않는 생각의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독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적이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을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지막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말은 때로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버텨라. 나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성론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근성이 아닙니다. 근성은 체력이 있는 사람의 도구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정리하는 힘입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곁에 있어도 무너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부 조건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작은 통증에도 민감해지고 잠이 부족하면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 조절권을 타인에게 넘겨버립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안심하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배우자가 다정하면 기분이 좋고 차가우면 우울해집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살아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외로워집니다. 이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의 리모컨을 상대에게 맡겨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으로 바쁩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책임져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리모컨을 스스로 쥐는 것입니다. 기분도, 불안도, 외로움도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기둥으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기둥으로 세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렵고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습관을 들였습니다. 무언가 일이 생기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바꾸는 것.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몸이 아프면 왜 나인가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라고 묻습니다. 인간관계가 어긋나면 저 사람이 잘못이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거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생각으로,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운전대를 잡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석에는 언제나 자신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둥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대, 후회, 집착, 상처, 이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쌓이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덮어둘 수 있었던 것들이 시간이 많아지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나는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마음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인생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걷기 위해서는 두 손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후회와 집착을 두 손에 가득 쥐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자립이라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짜증을 붙잡지 않겠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다. 오늘은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그것이 기둥이 됩니다. 기둥은 처음부터 굵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점점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둥으로 세운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딘가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으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필요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피곤한 삶입니다.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난하는 대상이 아니라 돌보는 대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식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피곤하면 일찍 쉬게 해주고 힘들면 따뜻한 것을 마시게 해주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산책을 하게 해주고 누군가가 그리우면 짧은 인사라도 건네게 해주는 것. 이런 작은 돌봄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노년에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둥으로 세운다는 것은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이 안정될수록 타인의 도움은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의존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도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은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기 때문입니다. 요구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도 곁에 남게 됩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도움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기둥은 반드시 자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둥, 자기 자신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다고 해도 삶에는 반드시 폭풍이 찾아옵니다. 질병, 상실, 예상치 못한 사건들, 이런 순간에는 또 하나의 더 깊은 지탱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념 혹은 마음의 기준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 신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념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대단한 신념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신념은 세상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조용히 붙잡아주는 아주 개인적인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바쁨으로 잊을 수 있고 기세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두려움이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소중한 사람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돈이 부족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감각,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이 필요합니다. 나는 종교를 깊이 믿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살면서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사람의 평가도, 삶의 모습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신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다. 언젠가 변할 것을 전제로 오늘을 정리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신념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고통도, 이 불안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사람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으면 다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결국 숨의 문제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조용히 호흡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신념이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필요한 신념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을 향한 신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신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더 쉽게 비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더 잘했는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이상 머물 곳을 잃어버립니다.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마음속에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목소리를 갖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 오늘은 못해도 괜찮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건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념의 실제 모습입니다. 나는 노년의 신념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념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왜일까요? 타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외로움을 타인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지? 왜 연락을 하지 않지? 왜 나를 챙기지 않지? 이런 말들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관계는 오래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작은 습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두려웠는가? 무엇에 화가 났는가? 무엇에 감사했는가? 이것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입니다. 먼지가 쌓이면 작은 불씨에도 쉽게 타오릅니다. 노년은 그런 작은 불씨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념을 짧은 말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신념이 머릿속에 흐릿하게만 있으면 흔들릴 때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사용하십시오. 습관처럼 입에 붙이면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는 힘은 줄어들지만 습관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말들이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년의 많은 고통은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것, 지금의 속도로, 지금의 몸으로, 지금의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존중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아름답게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고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누군가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박수를 쳐주면 됩니다. 노년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로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신념이 자라면 삶의 사건들이 더 이상 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질병도 상실도 고독도 모두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사람에게도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은 다시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둥 신념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신념을 세웠다 해도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밤이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순간, 누군가를 잃은 뒤 집이 갑자기 넓게 느껴지는 밤, 그런 순간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기둥,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싫어합니다. 고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외롭고 초라하고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에 진짜로 두려운 것은 고독이 아닙니다. 고독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계속 피하려는 마음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세 가지 고독, 고립,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로 채워야 할 것 같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없으면 괴롭고 있어도 떠나면 다시 괴로워집니다.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고립은 단절입니다.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연락도 없고 역할도 없고 대화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고립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위한 조용한 공간입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치는 장소가 아니라 돌아오는 장소입니다. 노년의 기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독입니다. 왜 고독이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년은 구조적으로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로 맺은 관계는 줄어들고 부모는 먼저 떠나고 친구들도 건강 때문에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배우자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이 있습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고독을 적으로 삼으면 삶은 끝없는 싸움이 됩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은 지칩니다. 노년은 체력도 마음의 힘도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고독을 적이 아니라 편으로 만드는 것, 고독과 친해지는 것, 이것이 가능해지면 노년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고독과 친해지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사람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차가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을 빈 곳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외로워서 만나자가 아니라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난다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무겁습니다. 후자는 가볍습니다. 가벼운 관계는 오래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채워달라고 무의식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독과 친해진 사람은 그 요구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편안해지고 오래 이어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의 내구성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작은 침묵에도 불안을 느낍니다. 답장이 조금 늦어도 마음이 흔들리고 약속이 하나 비어도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릅니다. 빈 시간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휴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식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년에서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이 버티는 힘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노년이 되면 과거가 커집니다. 실수, 후회, 부끄러움, 미련, 잊고 있었던 것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회피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무게로 돌아옵니다. 특히 밤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마주하고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 고독은 그 시간을 줍니다. 보기 싫은 것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보고 나면 그것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보지 않으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구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독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혼자가 좋다라고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연습은 크게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짧은 혼자 시간을 계획해 보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카페에서 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활동이 아니라 혼자서도 가능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익숙해지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 할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정한 행동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을 여는 것, 물을 끓이는 것, 노트에 짧게 몇 줄을 쓰는 것, 천천히 걷는 것, 이런 간단한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고독이 두려운 사람은 빈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습관이 있으면 빈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고독을 벌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불쌍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독은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노년에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고립은 피해야 합니다. 고독과 함께 하면서도 사회와의 연결은 가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인사하고 가게에서 한마디 나누고 가끔 모임에 얼굴을 비추는 것. 굵은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가느다란 연결 몇 개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고독과 친해지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가? 이제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리하고 완성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세 가지 기둥, 자기 자신, 신념, 고독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알았다고 느끼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아까운 일입니다. 노년은 의지나 결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기둥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키우느냐입니다.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거창한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작고 확실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년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지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세 가지 기둥을 조금씩 더 굵게 만드는 것.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이제 늦었다.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한 핑계일 뿐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도 함께 멈춥니다. 마음이 멈추면 노화는 더 빨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학교 공부가 아닙니다. 작은 호기심입니다. 예전에 읽고 싶었던 책을 한 페이지 읽어도 좋고, 요리를 배우거나 역사 이야기를 듣거나 손을 움직이는 취미를 가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강한 사람은 거창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과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자. 내일은 이것을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작은 흐름이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자식, 배우자, 돈,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의지하고 싶어지는 대상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인생의 기둥을 세우면 마지막에 조용히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하지 않는 기둥, 자기 자신, 신념, 고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키워야 한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노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낯선 계절입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많습니다. 일, 가정, 자녀, 인간관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삶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역할이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고 일정이 줄어듭니다. 이 줄어듦은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깥에 가려져 있던
자기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기둥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무언가 나를 버텨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깥에 세운 기둥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건강도 돈도 관계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인생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그들만의 싸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사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배우자는 인생의 따뜻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맡길 보증서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한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그 순간 남은 사람의 고통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돈은 삶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은 환경을 바꿀 수는 있지만 마음까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돈에 의존할수록 사람을 계산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는 차가워집니다. 차가운 관계는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고독은 더 깊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노년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용하고 깊고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는 어디에 기둥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은 혼자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회사에서의 역할, 가정의 책임, 자녀의 필요,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는 뒤로 밀려납니다.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 조용함이 찾아오면 사람은 두려워집니다. 나는 누구였지?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세 가지 기둥입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의 리모컨을 자기 손에 쥐는 것, 감정의 운전석에 자기가 앉는 것,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대상이 아니라 돌보는 대상으로 바꾸는 것, 자기가 자기 편이 되는 순간 노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념,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도 지나간다. 이 단순한 이해가 폭풍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신념은 밖을 향한 깃발이 아니라 안쪽을 감싸는 담요입니다. 차가운 마음을 덮어주는 것,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목소리를 마음속에 두는 것, 이것이 있는 사람은 상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고독을 벌로 여기지 않는 것, 고독을 자기 자신과 만나는 방으로 사용하는 것,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을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것, 가벼운 관계는 오래갑니다. 고독과 친해진 사람은 오히려 고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쫓지 않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곁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일상 속에서 키워야 합니다. 배우고
움직이고 가볍게 연결되고 조용히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은 작고 평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가장 강한 기둥이 됩니다. 기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보는 것, 10분만 걸어보는 것,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노트에 몇 줄을 적어보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벌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 그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 하나로 무엇이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바로 그런 작은 것에서 바뀌기도 합니다. 노년의 불안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흔들림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안정도 작은 정리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노년이 무너지는 사람은 밖에서 기둥을 찾는 사람입니다. 노년을 완성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기둥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어떤 재산도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 세우십시오. 오늘부터 하나 세우십시오. 가늘어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쓰러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단단해집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완성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장이 소리 없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잔잔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